자,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사실, 제가 너무 감동 깊게 다가온 부분들도 있었고,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겪으신 부분이니까요. 그런데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책이 있었습니다. 나답게 살다, 나답게 죽고 싶다라고 하는 책이거든요. 근데 이게 암 환자분들한테 죽음이란 얘기 자체라는 게 너무 불경스러워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자사,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. 근데 실제로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,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. 이 저자는 일본 분이시고요. 그 다음에 하시다 스카코라고 하시는 그 오싱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작가십니다.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이분은 내가 나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잊혀지기 시작할 때 나는 스스로 스위스 같은 데 가서 스스로 나의 삶을 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내용인데, 그게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남편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부분들이 나옵니다. 이제 의사가 폐암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진행할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, 이분이 남편한테 폐암이라는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남편한테는 폐 쪽에 염증이 뭐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, 그래서 이제 뭐 약 같은 것들은 먹는데, 그런데 특별한 그런 것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특별하게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생각이었고요. 그래서 남편분한테 담배를 끊으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. 그 의사분한테도 당신이 해줄 게 없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담배를 피시다 돌아가세요. 근데 아주 편안하게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투자했던 주식을 다른 데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관련자를 오라고 한 다음에 그 직원이 오는 그 순간에 그 직원이 문을 열었을 때 돌아가신 상태였던 거죠. 마치 너무나 자연스러운 죽음이셨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느낌을 가지고 봤는데요. 그 느낌은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죠. 하여튼 이런 얘기 자체가 또 어떤 분들한테는 불경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얘기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 책 생각이 많이 났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소개도 시켜 드립니다. 한번 이분 얘기를 들으시고 괜찮으시면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.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,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자신이고, 그리고 가장 편한 상태. 이분 수술도 받으셨고요. 그 다음에 B형 간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한 3달 전까지. 그 다음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B형 간염에 간경화에 간암. 그 중간에 본인도 많이 걱정하셨다는 얘기를 하십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은 1년 전에 끊으셨죠. 13년 전에 간암 선고를 받으셨는데. 네. 그러니까요. 이게 뭘까요? 편안함.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 자신을 믿고 편안함, 내려놓음. 그 대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 철저히 이행하십니다. 뭐 염을 안 드신다든지, 그 다음에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곡식 위주로 하신다든지, 비타민이나 뭘 챙겨 드셨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으셨고, 나중에 여쭤봤을 때도 그런 건 전혀 드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좀 사족이 될 수 있는데, 여러분들께 제가 요 근래 자연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몇 분이 댓글을 남기신 게 있는데,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 몇 가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뭐 비타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드시는데, 이런 것들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명 유튜버께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, 유방암 걸리신 분이 이제 달리하셨는데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거든요. 많은 것들을 드시는 게 과연 좋을까? 그러니까 비타민 E도 드시고 비타민 C도 드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게요. 저는 드시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나한테 이게 맞는지를 차근차근 챙겨가면서요. 근데 많은 그 암 환자분들이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.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, 시간에 쫓기지 말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. 그런 상태 내에서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지. 자, 여러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. 내 몸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인데
아기가 아프다고 입에다가 약을 강제로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. 다 토해내겠죠. 아기가 그걸 다 받아들이겠습니까? 우리 몸도 아기 같아요. 아무리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먹인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겠습니까? 실제로 아기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? 애한테 약을 먹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진행하잖아요. 제발 좀 그런 원칙. 그러니까 쫓기지 마시고 쫓기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. 여러분, 야, 너 죽음을 가볍게 여겨? 저한테 그러실 수 있겠죠.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느끼려면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죠. 그 이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 나가면. 근데 쫓기다 보면은 하나씩 찾아 나갈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? 그냥 한꺼번에 좋다라고 하는 걸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꼭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다 보면은 뼈로 전이 되신 분들이 의뢰 굉장히 많습니다. 저랑 말씀을 많이 나누시다가 이제 그 한 1년 전에 돌아가셨던 분도 정말 막 완전 관해 됐다라고 얘기했다가 뭐 한 1, 2개월 만에 다시 또 온몸에 전이가 됐다라고 얘기 나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하신 분 계셨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이거든요.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경추 쪽 목에 암. 그럼 왜 뼈에 그렇게 암이 많이 생길까?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이번에도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자면, 자, 여러분들께서 1세대 항암제, 우리가 흔히 포항요법이라고 하죠. 케모테라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그런 독극물을 집어넣는 방식. 그 다음에 2차 표적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많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암이 더 이상 전이가 되지 않게 신규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, 물론 딱 그 암에 적용이 되게 만든 약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암제 같은 것들을 먹었을 때 암이 신규 혈관을 생성해서 퍼지는 걸 막기 위한 내용인데 불구하고 그 약의 그 원래 목표랑은 다르게 다른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하죠. 그런 것들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신규 그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세한 혈관들이 있는 그런 장기들입니다. 대표적인 게 눈, 피부, 뼈입니다. 그러니까 머리털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그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, 근데 그런 부분들은 뺍시다. 그러니까 이제 그 피부암이나 이런 것들이 흔하진 않으니까요.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나왔을 때 눈, 그것도 빼고 뼈에 그럼 왜 이렇게 그 암이 많이 생기느냐? 뼈에 들어가는 그런 혈관들, 여러분들 그 현미경 사진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 정말 미세해요. 뼈가 이렇게 봤을 때 하얗잖아요.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해서 혈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. 그래서 혈액순환이나 영양분이 잘 안 가니까 암이 자라기가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. 경추 같은 부위에 왜 생길까요? 꺾여 있으니까. 꺾여 있으니까 암이 자라기가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논문으로 연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은.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논문으로 확실하게 다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안 받아들여지니까요. 그래서 우선은 제 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왜냐?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아토피를 연구해 왔습니다. 근데 아토피 환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약이 바로 스테로이드죠. 스테로이드 문제가 많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실제로 많이 쓰면 어떻게 되는지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.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. 10년, 20년 스테로이드를 쓰신 분을 봤습니다. 지금 10대 초반에 아토피였는데 30대까지 계속 거의 그 스테로이드만 쓰신 분 봤어요.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? 툭 쳐도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뼈가 부러져요. 왜? 스테로이드가 혈관 생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눈이 실명됩니다. 아주 오랫동안 먹으면. 눈 혈관, 아까 말씀드렸죠. 근데 뼈가 먼저 문제가 생겨요.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진행이 될 때 어떠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. 예를 들어서 뇌종양 한번 말씀해 보시죠. 뇌종양 같은 경우에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게 종양인지 아니면 염증인지 모르겠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. 그리고 뇌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 약이라든지 이런 걸 넣었을 때 이게 다 사라진 건지 아니면 거기에 염증이 계속 남아있는 건지, 그래서 이게 염증화된 건지, 사라졌긴 했는데 염증화된 건지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죠. 그리고 그게 남아있어서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면 스테로이드를 엄청나게 투여를 합니다. 뇌에 있는 염증을 잠재우기 위해서. 자, 그런 부분들. 예전에
혹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그 알츠하이머, 그러니까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던 걸 기억하실지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치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찌꺼기가 남아있던 아니면 허혈성이던 뭐든 간에 뇌 쪽으로 기운도 안 가고 찌꺼기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럼 그게 언제 진행이 되느냐? 아주 깊은 잠을 잘 때.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치매 의심 환자 3분은 고쳐본 적이 있는데 조금 진행된 분은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.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, 기운을 나게 하고 잠을 푹 주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우선 웃어요. 동감은 합니다. 아, 우리 어머님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건 맞아요. 계속 막 깨시고 막 그래요.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그것부터 우선 잡고 나가야 됩니다.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치매가 막 계속 진행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잠을 잘 주무시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. 예. 깼습니다. 왜냐하면 치매니까요. 치매에 집중, 치매는 절대 친구로가 안 돼. 하다 보니까 잠이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황당해하는 거죠. 뇌종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치료 끝난 다음에 뇌에 있는 염증이나 이런 것들, 염증이 왜 생깁니까? 거기에 염증 물질들,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물질이 있어서 그런 거죠. 필요한 것만 있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게 있게 되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. 빨리 나가야 되는데 뇌종양 치료받고 하신 분들이 잠을 깊게 잘까요? 못 잡니다. 못 나오는 거죠.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의 치료 방식이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움직일 때 또 다른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원리, 가장 기본적인 원리, 우리 몸에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가고 이런 기본적인 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여러분들 이제 보셨을 제야 연구가시죠. 그분의 자신의 그 암 투병기, 그러니까 치료기 뭐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. 네.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